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서 30년간 땀 흘려 알짜 공장을 일궈내신 60대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건실한 제조업체를 키워내신 분이죠. 평생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살아오셨지만 최근 무리한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상에 눕게 되셨습니다. 평소 아버지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강 공장장이 임시로 공장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선 든든한 우군이라며 안심했지만 사실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강 공장장은 30년 넘게 아버지와 동고동락한 사이였습니다. 병실에 찾아와서는 사장님 건강만 챙기시라며 눈물을 훔치곤 했죠. 저에게도 공장 일은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구매팀장인 제 눈에는 그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병실을 나설 때 그의 입가에 번지던 묘한 미소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피땀이 서린 공장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저는 휴가를 내고 몰래 공장으로 출근해 상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장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강 공장장은 겉으로는 반기면서도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눈치였습니다. 구매팀장으로 일해온 제 레이더에 가장 먼저 걸린 것은 원자재 발주서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철강 원자재의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던 겁니다. 30년 짬밥의 공장장이 이런 기초적인 단가 오류를 낼 리가 없죠. 이건 명백히 하청업체와 짜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 공장장 몰래 지난 1년치 메인 매출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량률이 갑자기 치솟고 폐기 처분된 자재들이 턱없이 많았습니다. 불량으로 처리된 멀쩡한 자재들을 뒤로 빼돌려 현금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조업 구매 파트에서 뼈가 굵은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틈을 타 공장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그를 완벽하게 얽어맬 확실한 물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단가가 부풀려진 주요 하청업체 대표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공장 근처 외진 식당에서 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가 만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 몰래 앉아 스마트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번 달도 5천만 원 맞춰서 내 차 트렁크에 실어 놓으라며 영감이 죽기 전에 뽕을 뽑아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30년 지기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끄며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공장장은 단순한 리베이트를 넘어 공장 자체를 경쟁사의 헐값에 매각하려는 이면 계약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곧 재개발 지역으로 묶일 거라는 고급 정보를 빼돌려 뒤로 막대한 권리금을 챙기려던 겁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평생의 일터를 송두리째 삼키려는 악마의 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들을 단숨에 분리수거할 완벽한 방역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구매팀의 노하우를 살려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기존 거래처 사장님들을 비밀리에 만나 진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강 공장장이 거래하는 유령 하청업체들의 사업자 등록증과 대포 통장 내역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중장부의 흐름을 엑셀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니 빼도 박도 못하는 배임 및 횡령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독사 같은 인간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찢게 만들 타이밍만 남은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강 공장장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자금이 말라서 이번 달 어음을 못 막을 것 같으니 서둘러 공장을 매각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죠. 제 말에 강 공장장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좋은 매수자가 있다며 경쟁사 대표를 끌어들였습니다.
공장 부지 가치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자고 종용하더군요. 그는 이제 완전히 제가 파놓은 함정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강 공장장과 경쟁사 대표는 승리에 도취되어 고급 일식집 룸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에게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거드름을 피웠죠.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며 저를 위하는 척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그들의 얄미운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찬찬히 검토하는 척하며 주머니 속에서 몰래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바로 경찰 출동 신호였습니다. 제가 인감도장을 꺼내는 순간 룸 문이 벌컥 열리며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동철 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는 소리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경찰은 제가 미리 넘긴 증거 파일을 들이밀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20억 원의 비자금 내역과 하청업체 리베이트 녹취록이었습니다. 헐값 매각에 동참한 경쟁사 대표, 역시 배임 수재의 혐의로 현장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 공장장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오해다. 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하겠냐며 끝까지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중장부의 경쟁사 매각 이면 계약서까지 다 찾아냈는데 구매팀장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고 일침을 가했죠. 제 말에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30년 지기 행세를 하며 속으로는 칼을 갈았던 두 얼굴의 악마가 완전히 몰락하는 아주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 공장장의 실체는 더욱 추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공장 자금은 전부 내연녀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주는 데 쓰였더군요. 심지어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도 골든타임을 고의로 놓치게 하려고 구급차 신고를 지연시켰다는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담당 형사마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러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쇠창살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는 그를 보며 저는 단 한 톨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괴물에게는 오직 강력한 법의 심판만이 정답이니까요. 저는 횡령범을 구속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진짜 참교육이죠. 저는 구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강 공장장이 차명으로 돌려놓은 자산들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가 내연녀 명의로 숨겨둔 부동산과 주식 계좌를 모조리 찾아내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30년간 우리 공장의 피를 빨아먹은 대가를 단일 원의 오차도 없이 받아내기 위한 철저한 작업이었습니다. 숨겨둔 비자금을 압류당한 내연녀도 결국 그를 배신하고 경찰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타겟은 강 공장장과 짜고 단가를 부풀린 불량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저는 그를 공장으로 불러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던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고 폐업하실 건지 아니면 그동안 빼먹은 돈 전액을 토해내실 건지 선택하라고 서늘하게 경고했죠.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부당 이득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구매 전문가의 칼춤에 썩어빠진 적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걸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습니다. 썩은 뿌리를 모두 뽑아낸 후 공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원자재 단가를 모두 정상적인 시장가로 복구시키고 능력 있는 새로운 거래처들을 발굴해 원가를 혁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보너스도 즉각 지급하자 공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평생을 기계와 함께한 아버지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구매 역량을 쏟아부어 공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재무제표는 눈에 띄게 건전해졌습니다. 공장이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을 들으신 덕분인지 아버지의 건강도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신 아버지는 깨끗해진 공장 장부를 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평생 일군 걸 다 날릴 뻔했다며 아버지의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든든하게 지킬 테니 건강만 챙기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꽉 안아드리며 우리 가족의 소중함과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드디어 강 공장장과 일당들의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그들은 판사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자비가 없었죠. 피고인은 30년 직위를 배신하고 회사를 도산 위기로 몰아넣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탕탕탕 울리는 망치 소리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배신자의 최후는 결국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의 완벽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정식으로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아버지의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타이틀보다 우리 가족의 피땀이 서린 이 공장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워내는 게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며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매출은 2배 이상 뛰었고 재개발 보상 대신 공장을 더 크게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꾼 아주 통쾌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얼마 전 강 공장장의 아내로부터 제발 합의를 해달라는 눈물 어린 편지가 왔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는 언제고 남편이 감옥에 가고 전 재산을 압류당하니 이제야 불쌍한 척을 하더군요. 저는 편지를 그대로 새당이에 갈아버렸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지은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7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 공장은 70년을 이어갈 단단한 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용서와 자비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사치일 뿐입니다. 참교육 완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돈 앞에서 20년의 우정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짐승 같은 인간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든든한 아들이 있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조업 구매팀장의 날카로운 사이다 복수극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더 짜릿하고 통쾌한 참교육 실화를 발굴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막장이고 더 시원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